네, 안녕하세요. 박민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홍익대학교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니면 현재 고3이 된 학생들 어떻게 홍익대학교를 가기 위해선 세부적인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오늘은 학교에서 미술 활동을 교내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준비를 해야 홍익대학교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해서 미술 미활보 작성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그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가장 먼저 그 세부적인 사항들 중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의 모든 활동들이 기록이 돼요. 기록이 돼요. 근데 그 기록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게 항목별로 여기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보면 이 항목들 안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우리 학교들마다 좀 특징들이 틀려요. 그래서 항목 하나씩 예,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항목들별로 이해를 하면 되고 학생들 같은 경우 메모를 할 거면 이 항목들을 적어 놓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단계에서는 내신 성적으로만 정원의 6배수를 선정을 한 이후에 2단계 전형에서 이 미활보 작성한 서류 점수로만 또 3배수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미술 활동이 풍부하지 못하면 서류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이 아무리 1등급이고 수능이 아무리 좋아도 홍대를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술 비교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넘어갈게요. 학생부에 보면 가장 먼저 활동란에 수상 경력이 있어요. 수상 경력이라는 거는 간단하죠. 미술 활동 수상뿐만 아니라 교과 우수상, 뭐 모범상, 모든 상을 탄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항목들이에요. 거기에서 홍익대학교는 뭐가 필요하냐? 똑같습니다. 어떤 활동이든 우리는 미술 관련 활동이 활용이 되는 거지 다른 활동은 전혀. 그러니까 뭐 다른 활동에서 모범 대상을 탔다든지 봉사 활동인데 미술 봉사가 아니라 다른 봉사 활동에서 봉사 뭐 상을 탔다든지 뭐 아니면 교과 우수상을 국어, 수학,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교과 우수상은 미술 관련 수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술 활동 보고서를 쓸 때 교과 5개, 비교과 5개를 선정해서 쓸 때 보면 교과 우수상은 비교과 활동이 아니에요. 교과 활동이죠. 그죠? 그래서 비교과 활동 10개를 쓸 때는 미술교과 우수상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교내 실기대회, 뭐 포스터 공모전, 뭐 캐릭터 뭐 공모전, 미술에 관련된 모든 그 대회와 수상 경력을 쓰는데 팩트를 알려드리면 수상 경력 중에 그러면 어떤 수상 경력이 제일 좋나요? 당연히 대상이 좋고 최우수상이 좋고 입선보다는 높은 상이 좋겠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수상의 경력의 횟수가 대상이 한 번, 최우수상이 한 번에서 2번 있는 학생보다 그냥 우수상이나 장려상이 4번, 5번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하나의 항목을 쓸 때 수상 경력 이렇게 해서 5개를 탔으면 그 5개를 수상한 내역에 가장 시작과 끝의 기간을 쓰고 횟수를 5회로 적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홍익대학교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쓸 텐데 비교과 관리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리고 횟수가 많아야 돼요. 어떤 비교과 활동 10개를 쓰던 내가 수상 경력을 쓰는데 수상 활동 1번 교내 포스터 공모전 대상 기간은 그 대상 탄 기간만 쓰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준비 기간이 한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횟수는 비정기 1회 이렇게 적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수상 그 대회를 참여를 해서 장려상, 우수상, 입선 이런 것들이 5번을 수상을 했어. 그러면 가장 처음에 그거를 수상 경력란에 다 집어넣고
가장 처음에 수상한 기간과 가장 마지막에 수상한 기간을 쓰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리고 횟수도 비정기적으로 5회라는 횟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상 한 번 탄 학생보다 장려상이나 입선을 5번 탄 학생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게 모든 항목에 동일합니다. 동아리도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해야 좋고, 봉사활동도 벽화를 했냐 다른 봉사를 했냐가 그닥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미술 관련 봉사를 했더라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횟수를 한 학생이 항목별로 점수를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수상 경력에서는 우리 학교 본인이 다니는 학교 교내에서 미술에 관련된 공모전 실기 대회가 있으면 모든 대회와 공모전에 적극 참여해서 수상의 횟수를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항목이 이제 학생부에 자율활동이라는 난이 있어요. 동아리 전에. 그 자율활동에는 학교에서 뭐 축제를 했다거나 축제를 했는데 내가 그 무대 설치하는 거에 일조를 했다든지, 무슨 행사를 하는데 내가 부스를 만들어서 미술에 관련된 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든지 똑같습니다. 자율활동 또한 특별하게 남들이 하지 않는 활동을 내가 찾아서 하는 것보단 학교의 모든 행사와 진행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미술적인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횟수가 여러 번이 될 수 있게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동아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동아리는 내가 10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한 학년에 10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식 동아리가 있고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한 학년에 고3 올라오는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이제 이번에 홍대를 지원하고 싶은 고3 학생들은 3학년 수시를 지원을 하려면 3학년 1학기 거까지 모든 활동이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1학기가 남은 거예요. 미술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고1, 2들도 마찬가지고, 동아리는 계약 시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춰졌잖아요. 4월에 이제 계약할 예정인데, 계약을 하고 나서 한 2주 안에 동아리는 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동아리 신청 기간이 끝나면 중간에 내가 5월달, 6월달에 동아리를 시작을 안 했는데 중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고3들도 내가 활동을 좀 늘리려면 정식 동아리 하나, 자율 동아리 2개, 한 학기와 한 학기당 이렇게 내가 들 수 있어요. 모든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술 관련 동아리면 돼요. 그냥 우리 학교는 미술부가 없어요. 이러더라도 뭐 애니메이션 뭐 동아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동아리가 우리는 정식 하나밖에 없고 자율 동아리가 없어요. 이러면 내가 개설을 하면 됩니다. 4인이나 5인이 모여서 자율 동아리를 미술에 관련해서 미술 관련 독서를 하는 동아리든, 미술 관련 뭐 그림을 그리는 동아리든, 같이 전시 관람을 다니는 동아리든, 토론회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동아리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미술 관련이냐, 미술 관련이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학생들도 있죠. 미술 동아리는 아니야. 근데 편집부나 방송반이나 이런 동아리들도 있어요. 정식 동아리 중에. 내가 편집부에 학교 신문을 발간하는 편집부에 들어가서 그 신문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글씨 배치하고 포맷을 디자인을 하고 내가 편집 디자인 역할을 했다. 그것 또한 미술 활동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동아리 내에서 정식 하나, 자율 동아리 2개. 그러면 학년당 동아리를 3개씩 하면 1학년 때 3개, 2학년 때 3개, 3학년 때 3개 이렇게 해서 9개를 할 수도 있지만, 정식 동아리 같은 경우는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 1학기 때까지 계속 지속을 할 수 있다면 똑같은 동아리를 2년 반 동안 지속하는 게 좋아요. 왜? 기간과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동아리도 10개 항목 중에 꼭 하나만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장 기간과 횟수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동아리와 봉사와 방과후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3가지가 많은 게 좋아요. 10개 항목을 쓸 때. 그러면 어떤 학생은 정식 동아리, 우리 학교의 미술반 A라는 정식 동아리를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것까지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동아리 하나를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정기적 주 1회로 계속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2년을 해도 되지만 정식 동아리는 한 2년 정도 하고 넘게, 자율 동아리는 1학년 때는 요거, 2학년 때는 요거 이렇게 해서 1년씩 끊어가도 기간이, 다른 항목들은 독서나 기타, 수상 경력, 자율 진로 활동은 1년을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율 활동도 하나의 항목을 최소 1년만 진행을 했다면 기간이 1년이 잡히고 횟수도 정기적으로 주 1회로 거의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횟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10개의 항목 중에 동아리와 봉사와 방과후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한 활동들이 5개, 6개 정도가 배치가 된다면 전체 미술활동 보고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최대한 내가 많이 신청하고 미술 관련 동아리를 한 학기와 한 학년에 3개, 3개까지 들 수 없다면 정식 하나, 자율 동아리까지 하나를 같이 들어서 꾸준히 활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느 학교에마다 좀 틀린데, 이제 고3이 되고 수험생이 됐다고 해서 어느 학교는 3학년 때는 동아리를 못 들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활동을 더 해야 되는데 3학년은 못 들게 학교에서 뭐라고 하면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그 시간에 나가서 공부하는 데 방해되게 하지는 않겠지만 동아리 부원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했다라고 써주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쿨하게 얘기할게요. 홍대는 내가 활동을 이만큼 했는데 학생부에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으면 요거밖에 안 했어요. 그 학생은 학생부에 무조건 기재가 돼야 돼요. 어떤 학생은 활동을 안 했는데 선생님들이 활동을 했다고 써줬어요. 학생부에 기재가 됐어. 그러면 그거는 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홍익대학교는 무조건 미술활동 보고서를 내가 작성을 해서 내면 그 미술활동 보고서 내용을 보고 이 학생이 활동을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는 거는 학생부에 근거해서 봐요. 그래서 내가 활동을 동아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활동에도 활동을 미술적인 걸 했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기재를 안 해줬다라면 매 학기가 끝날 때와 매 학년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끝나고 봄방학 기간에, 봄방학 시즌 전에 학교를 가면 분명히 1년 동안 한 활동을 선생님들이 싹 집어넣어주고 한번 확인하라는 기간을 줘요. 수정기간. 학생부를 다 오픈해 줍니다. 이렇게 기재가 됐어. 혹시 잘못됐거나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렴 이러면 그걸 꼼꼼히 잘 살피셔서 내가 어떤 활동이든 미술활동 한 게 있는데 기재가 안 됐다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서 그 수정 기간에 활동이 꼭 기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그 기간을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진로 활동. 진로 활동의 가장 주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 관련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대학교 탐방 아니면 뭐 학교 내에서도 멘토들이 와서 내가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뭐 선배들과의 만남 이런 것도. 근데 그 또한 모든 행사에 그런 하루짜리 2시간짜리 행사를 하더라도 내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어떤 진로 활동을 하더라도 미술 관련, 내가 디자인 전공인데 디자인 전공 선배는 한 명도 안 오고 그냥 서양화 조소하는 선배가 왔어.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런다고 인문자연에 연관성 있는 경영이나 이런 과를 들으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내가 서양화인데 디자인 관련된 거를 들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모든 미술 관련 활동이 얼만큼 있느냐지 전공 적합성으로 이거를 활동하는 거를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미술 활동이면 돼요. 대회에서도 나는 디자인과니까 포스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생실기 대회 풍경화 그리는 거는 우리 과랑 안 맞는데 상관없습니다. 그게 미술적인 활동이면 얼만큼의 기간과 횟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봉사활동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벽화봉사, 그 다음에 뭐 무슨 봉사 이렇게 있는데, 봉사활동에서 하나 유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교과라는 이 항목이 가장 팩트인데 점수를 따기 10개를 써야 되는데
항목 중에 란 중에 보면 이게 교내 활동이냐, 교외 활동이냐, 개인 활동이냐라고 표기하는 란이 있어요. 항목에. 이걸 왜 표기하냐면 수상 경력도 교내 활동이 있고 교외 활동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규모 대학교 대회를 나갔어. 그래서 거기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상은 했지만 학생부에는 등재가 안 됩니다. 수상 경력 중에 교내 수상이 아니라 교외 수상은 학생부에 기록이 안 돼요. 네, 그거는 써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해야지 국민대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탔더라도 기재하는 건 자유나 그거는 교내 활동이 아니라 교외 활동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교내 활동이 제일 좋은 점수고 이거 개인과 교외 활동은 그닥 중요한 활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봉사활동도 근데 봉사활동은 교내 활동으로만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부 산하 그리고 홍익대학교 미활부에서도 허용을 해주는 게 뭐냐면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교외에 나가서 어떤 기관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란에 보면 교회에 나가서 한 것들은 그 기관의 명칭들이 써 있습니다. 뭐 세이브 칠드런, 병원, 그다음에 무슨 구청 뭐 이런 데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단 교회 활동과 개인 활동은 교내 활동보다 점수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봉사 활동만 제외합니다. 봉사 활동인데 내가 교외에 나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거는 교회 활동으로 치지 않고 교내 활동과 똑같이 취급을 해줍니다. 단 학생부에 기재가 돼야 돼요. 봉사활동을 했는데 교회에 나가서 했어. 근데 학생부에 기재가 되려면 그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다가 저 이런 봉사활동 합니다라고 먼저 보고를 하고 나가면 학생부에 기재를 해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도 얘기 안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팀을 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나 주변에서 미술 관련 봉사할 수 있는 데를 엄마가 알아봐서 학교에는 얘기하지 않고 내 개인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그냥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학교에 보고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되면 교회 활동인 경우는 학생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 등재가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 활동이에요. 허나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그거는 학생부가 등재가 되는 교회 봉사활동은 교내 활동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좋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꼭 유의를 해서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가 중요하다? 어떤 항목이든 봉사활동이라도 오랜 기간 동안 벽화활동을 하더라도 뭐 없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좋겠지만 벽화활동을 뭐 주 1회, 월 1회 이렇게 기간을 길게 두고 횟수를 반복을 해서 진행을 하는 봉사를 할 수 있다면 단발성으로 하루 가서 하는 봉사보단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방과후는 예고 학생들은 대부분 방과후 실기를 미술을 다 하죠. 그리고 예고 학생이 아닌 경우에 미술 거점 학교라든지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도 방과후 활동이 있는 데가 있고 근데 우리 학교는 방과후가 없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고면 당연히 방과후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실기를. 인문계나 그다음에 특목고 뭐 이런 데에서도 우리 학교에 미술 방과후가 있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으면 방과후는 어쩔 수 없는데 봉사활동은 내가 찾아서 신청을 해서라도 하고 동아리 활동은 최대한 한 학년과 한 학기에 여러 개의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미술 관련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활동해주는 요 세 개의 항목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미술 활동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독서란이 또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국어 과목엔 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미술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공통 과목에도 그 책 제목과 지은이 정도만 내가 읽었다고 제출을 하면 써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전체 활동 중에 가장 점수가 약한 게 독서 활동입니다. 왜? 독서는 교내 활동으로 취급을 못 해줘요. 개인이 읽고 내가 읽었어요 라고만 제출을 해서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 활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10개라는 우리 비교과 활동을 선정을 할 때 나중에 동아리 한 3개, 봉사 2개,
수상 경력 묶어서 하나 뭐 이렇게 막 10개를 선정을 할 때 도대체 10개가 안 나온다. 그러면 독서 항목을 추가해 주면 좋은데 기간적으로 이렇게 다른 활동, 개인 활동이 아닌 독서가 아닌 교내 활동으로만 10개가 나온다면 굳이 독서 활동은 여기다가 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항목들 중에 교회와 개인 활동은 별로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활동의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국 대회 뭐 아니면 도대회 뭐 이런 외부에서 실기 대회 하는 것들, 그리고 봉사활동인데 학교에다가 내가 이걸 외부에서 합니다라고 보고하지 않고 그냥 개인이 혼자 나가서 한 것도 교회 활동. 그리고 개인 활동은 대표적인 건 독서. 자, 개인 활동을 다시 설명을 또 할게요. 독서라는 게 당연히 개인 활동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미술 활동 중에 전시관, 내가 이제 뭐 박물관도 가고 뭐 엄마 아빠랑 어디 전시관도 가서 그림도 구경하고 이런 기회가 꽤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학교에서 단체로 하지 않아도. 근데 동아리에서 단체로 관람을 갔으면 학생부에 써줍니다. 이런 전시관을 이렇게 감상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고 써주는데, 그러면 그 전시 관람 활동을 한 걸 쓰는 거는 교내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내 개인적으로 여기도 보고 저기도 가보고 전시장도 많이 돌아다니고 한 것들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전시 관람 활동은 쓰는 건 자유나 그 또한 개인 활동으로 기입이 되기 때문에 그닥 많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학교 내에, 그리고 기준점은 딱 간단해요.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미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기간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횟수를 할 수 있게 모든 항목을 관리하는 게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비활보 서류의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기간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활동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